우리는 출산율 문제가 나올 때마다 애를 낳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 결과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는 결혼 정년기의 비혼 입장에서는 어설픈 이유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1차원적인 분석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뉴욕타임즈에서 한국은 사라지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이 게재될 만큼 연기준 1명이 채안되는 0.7명 수준의 저출산 문제가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SNS나 기사 댓글 등 인터넷상에서는 애 낳지 말라는 의견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주장의 근거로는 살기 힘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출산율 감소의 책임을 젊은 층에 돌리는 뉘앙스에 대한 깊은 빡침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물가 상승에 비해 낮은 임금 증가율, 높은 경쟁률로 인한 퍽퍽한 고용시장, 주거부담 등 상대적 박탈감이 이유로 보입니다. 여기에 국가는 비혼과 저출산 현상에 대해 가치관의 변화, 생활소득의 상향 평준화,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따른 젊은 세대 간의 남녀 갈등 등을 세부 요인으로 꼽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관통하는 현실적인 요인은 국가 경제 상황의 변화입니다. 과거 높은 국가 성장률을 기록한 세대는 GDP 및 GNP와 같은 지표가 낮은 수준이어도 희망적인 미래를 그렸습니다. 반면 요즘은 비관적인 시각이 많은 게 사실이죠. 하지만 사실 이러한 시각이 생기기에 앞서 국가는 보조금 등의 저출산 정책을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시행했어야 합니다. 국가 소멸이라는 위기감을 부추기에 앞서 정부는 책임을 지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비혼과 저출산은 어쩌면 그들의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이며 최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즉 가난의 대물림으로 각종 범죄에 취약해지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합리적인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소위 비빌 언덕이 없는 입장에서 듣는 어설픈 분석에 대한 욕설은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현 정부는 중산층 이하를 위한 정책보다는 대기업 및 자본가 편에 서 있습니다. 특히 국민보다는 대통령의 와이프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국가 권력이든 뭐든 동원해서라도 본인만을 생각하는 각계 전투의 시대임을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다수의 시민은 정치인을 피곤하게 만들어 보조금이나 돌봄 등의 보편적 복지 정책을 토해내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쓰면 국가 부담으로 치료비가 나가기 때문에 물리적인 방법보다는 정신적으로 힘들게 압박해야겠죠. 왜냐하면 다수의 별정직 운영자는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습니다. 현재 가진 권력을 연장할 생각으로 보여주기식 자리를 지킬 궁리에 바쁘기 때문이죠. 선거 때 생각해주는 척 인심 공약을 내세우고 당선이 되면 국가를 먼저 위한다는 핑계를 댈 겁니다. 따라서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는 후보가 아닌 실제로 일할 사람의 투표를 해야겠죠. 굳이 보채지 않아도 서민 중심의 정책이 쏟아지는 계기가 된다면 현재 저출산에 대한 문제와 부정적인 인식은 분명 긍정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있을 22대 총선에서는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머리뉴스였습니다.